김민의 오만과 편견, 가볍게 이런 방송도 준비해봤습니다. 제 독서에 대한 습관,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보는 방송 말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잘 구입하지 않습니다. 돈이 없어요. 제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서 생활비로도 월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인데, 김포시에는 크게 두 종류의 도서관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,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. 저는 양쪽 다 애용하고 있는데요. 도립도서관은 장서량이 시립도서관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용자가 적어서 인기 도서를 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, 또한 희망 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신간 도서가 거의 빠르면 2주, 늦으면 한 달 이내로 서가에 비치게 된다는 점, 이런 장점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. 시립도서관은 접근성도 좋고 장서가 많아서 자주 방문하고 있고요. 저는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 도서관에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. 20대 중반에서부터 독서에 대한 취미가 생겨서 글이 된 것인데요. 이때 독서 모임이 꽤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. 대학원 시절 한 교수님이 헌신적으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셨고요. 졸업 후에 김포 지역 내에 있는 독서 모임, 대학생들 위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었고, 한 40대 여성분이 지도해주는 모임에 1년 정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도서관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잘 지도 편달해 주셨죠. 이후 제가 독서 모임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다양한 연령대라서 좋았습니다. 남녀 성비도 골고루였고요. 취향이나 견해가 달라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. 특히 20대 후반에 출판사 편집자로 막 취직한 남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, 그분이랑은 동네 친구로 가깝게 지냈습니다. 서로 김포에 지인이 없었는데 알코올도 없이 음담패설도 없이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육아 때문에 독서 모임을 내팽개친 꼴이 되어버렸는데, 3, 4년간 이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. 독서 모임은 편식을 줄여준다는 것이 제일 이로운 것 같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. 저는 절친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좋은 책, 트렌디한 책들을 소개받아서 특히 좋았습니다. 주기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은 독서가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한편 그 밖에 제가 책을 추천받는 경로는 SNS입니다.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잘 맞는 출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SNS에서 신간 홍보하는 걸 유심히 보고요. 또 좋아하는 작가나 존경하는 인생 선배들이 간헐적으로 올리는 글을 잘 보면 책을 자주 언급하시더라고요. 책을 읽다가 보면 다른 저자의 말을 인용하는 일이 있는데, 그렇게 책에서 인용되는 책들이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식으로 책을 골라 읽는 게 제 독서 습관입니다.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풀어본다면 전공서적은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소설, 사회과학서적, 산문집, 시집, 자서전, 평전, 그림책, 동화책, 이렇게 정리해보니 골고루 읽는 것 같으나 그럴 리 없겠죠. 장르별로 균형감 있게 읽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으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제 정치적 성향이나 취향이 반영되었겠죠. 또 이북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합니다. 종이 질감을 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변태 같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진 않지만, 책 읽는 방식은 장르마다 차이가 있다면 속도가 있을 겁니다. 진도가 잘 나가는 장르의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죠. 몰입이 되는 순간을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과 몸에 맡깁니다.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장르의 도서든 인용할 만한 문구를 모아둔다는 것입니다. 각 꼭지별로 요약해 주는 문장이나 제게 영감을 준 구절, 아포리즘 같은 경구 혹은 속담들을 모으기도 합니다.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공공재이니까 소심하게 책 모서리에 손톱으로 표시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타이핑 치며 정리합니다. 그러면서 독후감을 쓰는 것이죠. 길게 리뷰를 쓰고 싶은 책이 있는가 한편 성의를 다해 쓸 마음이 안 생기는 책도 있을 수 있겠죠. 글짓기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소개해보고 싶습니다. 동의어 사전, 이것입니다. 똑같은 낱말을 반복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다른 음절의 어휘들을 환원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순전히 저 자신을 위한 동의어 사전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꽤 도움이 됩니다. 고정속의 문장에서 힌트를 얻었죠.
그분이 유의어 사전, 반의어 사전, 연관어 사전을 곁에 두라고 한 조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글짓기를 할 때 늘 동의어 사전을 펼쳐둔 채로 글을 씁니다. 사실 제게 동의어 사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가, 이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,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한 해가 저물게 되면 제 블로그에 연말 결산이라는 게시글을 포스팅합니다. 1년 동안 접했던 컨텐츠들, 영화, 드라마, 책, 만화, 웹툰 등등 제게 영향을 끼친 컨텐츠들 목록들을 나열합니다. 때로는 거기에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요. 이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지 않나요?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제 취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느끼셨겠지만 독서 모임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봅니다. 인터넷 광고에서 종종 보이는 유료 독서 모임, 참여해보지는 않았으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돈을 내야 의무감을 갖고 더 책을 읽고 참석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 자체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 말이나 수다를 떨어서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것도 좋겠으나 책을 매개로 한 대화는 비교적 덜 허망한 것 같습니다. 지속적이기도 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여지도 남을 것 같으니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. 돈으로 엮여진 관계가 아니라 책으로 연결된 관계,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김민호의 오만과 편견, 나의 독서 편력편, 여기까지입니다.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